만약에 소파 하나를 골랐어요. 나 그냥 잠깐 쓰는 거니까 라고 샀어요. 그러면 2년 살고 이사 가시면서 가져갔는데 뭔가 이게 또 조화롭지 않아요. 그럼 다시 사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셋집인데 스타일링을 해드렸던 그런 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셋집의 인테리어는 어렵지만 홈스타일링은 충분히 가능하시죠. 단 구입해 주시는 가구가 많을수록 좀 그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있는 가구를 막 되도록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가구가 정말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셨고 고가일수록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간에 왔을 때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가구면 상관이 없죠. 당연히 재사용하시면 좋죠. 그리고 제가 그런 거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근데 정말 우리 집하고 분위기가 맞지 않다. 그럴 땐 과감히 정리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홈스타일링을 의뢰하신다는 거는 우리 집이 그래도 좀 예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안 되는 거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되는 것들에서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셋집인데 스타일링을 해드렸던 그런 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포 라클라스 아파트고요. 저번 시간에 한 아파트랑 공교롭게 같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항상 체크하는 거, 마감재를 먼저 봐야겠죠. 근데 새 아파트들이 요즘엔 그래도 마감재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럴 때는 톤을 너무 좀 막 컬러를 쓰거나 이럴 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의뢰하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좀 단정하고 단아하고 깔끔한 이런 분위기를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가구를 다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거실에 소파도 제가 이제 제안해 드린 거를 구입을 하시게 되신 경우이고, 이제 벽지도 깔끔하고 아트월은 익숙하시죠? 저번 시간에 보셔가지고 여기도 아트월이 거실과 주방까지 이어졌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전보다는 좀 큰 평수예요. 왜냐면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부부하고 예쁜 공주님 두 분이 계셨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침실을 같이 쓰길 원했고, 또 한 방은 이제 공부방으로, 이렇게 여기도 공부방과 침실을 분리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파가, 여기도 이제 목을 좀 받쳐주는 편안한 등받이가 좀 높은 소파를 고르게 됐고요. 같은 톤으로 러그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카페트가 세탁이 되는 재질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좀 나와서 노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소파 테이블을 좀 낮아서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을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분이 알렉스 카츠의 작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어디에 걸까 하다가 거실 공간이 좀 너무 고요하니까 이쪽 정도의 컬러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작품을 거실 뒤에, 소파 뒤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이제 허전할 수 있어서 그 사이드에 예쁜 화분을 골라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요, 여기는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벽걸이 TV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예쁜 장식장을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USM 장식장으로 놓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TV를 사용하시게 되신 거고요. 식탁 쪽으로 가면은 식탁이 약간 아일랜드가 있는 곳에서 그 사이즈랑 비슷하게 식탁이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맞춰서 식탁을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자체적으로 식탁등이 있진 않고 간접등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주방이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식탁등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었고,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대를 구입하셔서 침대를 구입했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를 조금 가릴 수 있는 이 속커튼을 약간 두께감 있는 걸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침대와 맞춰가지고 살짝 컬러가 있는 겉커튼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북박이장이 있어서 그 가구를 연장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즈를 맞춰드렸고, 그리고 여기 베란다가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항상
엄마 옆에 같이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란다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시길래 여기에 아이 책상 조그만한 걸 놓고 쓰시고 계시던 책장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딱 이 베란다의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으로는 책장을 놔드렸고, 그리고 아이 책상을 이렇게 놓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비상구 나가는 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낙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베란다에 롤스크린으로 예쁘지 않은 창틀을 가려줬더니 아이가 너무너무 아늑하게 본인 공간처럼 잘 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데크 타일을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타일 바닥이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데크 타일로 이렇게 깔고 했더니 이 공간이 정말 좀 쓸모가 있으셨다고 해서 되게 만족했던 공간입니다. 아이 방 침실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공주님들 방인데 여기는 이제 창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긴 창에는 블라인드보다는 커튼이 쓰시기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밖에 또 베란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튼으로 좀 열고 닫기 편하게 해드렸는데 이때 아이들이 핑크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컬러를 어디에 쓸까 하다가 커튼이랑 쿠션에 이제 컬러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침대가 있고 그리고 커튼, 그 침구로 해가지고 아늑하게 잘 잘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옆방은 보시면은 이제 공부방인데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계시던 책장이랑 책상이 있어서 그거를 배치를 잘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약간 전세 집이지만 네, 너무 예쁜 집이 됐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구가 이렇게 이왕 구입하셔야 된다면 내 집의 그 마감재에 맞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화롭게 꾸미시면은 꼭 공사한 느낌이 나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셋집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이건 집주인하고 상의가 되셔야 될 게 북박이 장이라 하면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갈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떼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떼면서 그 벽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즈가 이미 꼭 맞춤형처럼 그 공간에 딱 맞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져가서 다시 재설치를 한다?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전세이거나 월세이거나 내 집이 아닐 때는 북박이장보다는 북박이장하고 좀 비슷하게 기성 가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성 가구를 좀 제안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내가 정말 꼭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북박이장보다 제작 가구보다는 기성 가구를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시면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처음 이사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몇 번 이사를 해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 집을 마련했을 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홈스타일링의 장점이라 한다면 만약에 소파 하나를 골랐는데 이 전셋집이라 해서 지금 임의로 하나를 이제 나 그냥 잠깐 쓰는 거니까 라고 샀어요. 그러면 2년 살고 이사 가시면서 걔를 가져갔는데 뭔가 이게 또 조화롭지 않아요. 그럼 다시 사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의뢰를 만약에 하셨을 때 장점이라 한다면 가구가 그래도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간에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것들을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가구를 다시 사야 되는 그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홈스타일링은 뭔가 가구 같은 것들도 저희는 정말 많은 가구들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맞게 권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의뢰하신 분들은 거의 2번, 3번 계속 의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난 정말 이렇게 맡기는 게 편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거실은 지금 비포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애프터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지랑 맞춰서 가구를 골라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방도 이렇게 좋아하는 컬러를 써가지고 이렇게 변신을 해드렸고, 그 주방 같은 경우에도 좀 좁은 공간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가구가 들어오니까 좁지 않은 공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가구만으로도 공간이 조화롭고 예뻐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전셋집도 예뻐질 수 있나요?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혹시 이제 전세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전셋집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네, 거기에 정성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케이.